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일본 불매 운동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 동안 총파업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로 복귀합니다. 관련 소식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저희가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적으로 일본 제품에 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확대된 상태인가요? 지금 일부 소비자들을 주축으로 지금 이 운동이 확산이 되다가 최근에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함께 동참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반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반품이 되지 않는 물품들은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매 업체까지도 이 반품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이름이 마치 일본 그 회사인 것 같아서 오해를 받은 기업이 해명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이런 불매 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불매 운동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좀 파장을 미칠지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지금 불매 운동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뭐 경제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는 매출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오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게 감정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현재 지금 일본 내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이 사주지 않아도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이런 중간재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뭐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이랄지 정부 각국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할 부분인데 이제 국민들의 뜻이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고 재계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단은 총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중에는 규모가 가장 컸고 또 가장 긴 최장 기간의 파업이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 정권에서 이제 이 비정규직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공정임금제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교섭을 요청을 했는데 지난 4월 1일에 있었던 교섭에서 굉장히 이 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이에 이제 비정규직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는데 또 생각보다는 미리 알렸던 부분으로 인해서 대처가 잘 됐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섭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좀 교섭을 통해서 이런 뭐 현장에서 느끼는 아이들의 불이익이 없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도 사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잘 풀어달라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지금 9일과 10일에 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조 측은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공정임금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무원 최하 직급 급여의 80%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64%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지금 교육부는 1.8% 인상안을 제시를 했고 노조 측에서는 단계적 인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6.4% 정도는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간극이 큰 편인데요. 기존에 이제 교육 당국에서는 1.8% 요구한 상승을 하겠다 외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서 네. 이러한 좀 파업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일, 10일 교섭에서 이제 공정임금제 실시를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교섭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기존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2차 총파업을 또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간극이 큰데 과연 이런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산입니다. 뭐 이렇게 인상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뭐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가능할지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랄지 이런 현직에 계신 분들의 뭐 현실성 있는 상승안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편 전국 우정노동조합은 오늘 이제 총파업 출정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물류 대란을 조금 걱정했었는데 분위기가 약간은 좀 전환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배경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은 주 5일제를 즉각적으로 실시를 해라. 즉 토요일 집회를 폐지를 하고 네. 그리고 집회원을 2,000명 정도 증원을 해야지 현재 이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5일제를 시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 위탁 택배원 500명 정도를 추가 증원을 해서 토요일 집회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지금 우정사업본부 측에서 500명이 아니라 750명 정도를 충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일단은 총파업을 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사회에서 노사 관련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배경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는 게 좋을지 끝으로 좀 간략하게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사내에 있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직접적으로 임금이랄지 뭐 처우랄지 이런 부분을 외에도 그들 내부적으로 또 문제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사내 분위기 전환하는 부분도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확실히 뭐 이런 임금이랄지 이런 처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뭐 안을 제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는 전혀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대화를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코오롱 티슈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장 폐기 위기에 놓였는데 결국에는 인보사 파문이 다 불러온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네. 경과를 짚어주시죠. 네, 인보사라고 하면은 지금 연골에서 유래된 세포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에서 이제 발생이 된 약품이고 신장 유래 세포라고 하면 종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는 품목 허가 취소 확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지금 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코오롱 티슈즈는 이 인보사의 판매를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거래소는 이제 15영업일 이내에 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의결을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서 경영 개선을 도모를 할지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오롱 티슈즈는 이 기간 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의 의결에서 연기가 돼서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되면 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거래소를 보니까 뭐 미국 임상시험 과정 재개 여부, 또 코오롱 측의 행정소송 움직임, 검찰 수사, 또 소액주주들의 피해 부분까지 다 좀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각각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모든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짚어주신 내용에서 코오롱 티슈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결과가 되면은 어찌됐든 경영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장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도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심의 의결을 해서 상장 폐지로 또 결정이 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3심제고 종합적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결정이 난달지 혹은 이제 미국 FDA 측에서 승인이 임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경영에 있어서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업심사위원회나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참 이게 항공기 소동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지금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서 이게 하와이발 한국행 비행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 승객에 대해서 실형을 내려졌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올해 3월 초에 하와이에서 출발을 해서 인천을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40대 김모 씨가 주치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이륙한 지 4시간 만에 회항을 해서 이제 이분은 구속이 되었는데요. 이분의 경우 알고 봤더니 약 이틀 전에 입국 서류가 미비되어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굉장히 이제 도수가 높은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다 비운 채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옆자리에 앉은 학생을 괴롭혔고 이제 승무원이 저지를 하니 승무원에게 폭행을 행사를 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내에 있던 군인들이 이분을 제압을 하고 수갑까지 채웠는데도 이 난동이 계속돼서 기장은 어쩔 수 없이 회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 10시간 정도 비행 시간인데 4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을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어서 네. 이제 승객들의 뭐 손해가 굉장히 막대한 상황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됐던 부분이 있어서 현지에서 지금 하와이 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를 받았고 항공사에 2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받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엄격하게 좀 처리를 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법정형이 행위에 따라서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 20년까지도 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2억 7천여만 원 정도의 배상 판결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